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달러의 위상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 선물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가뿐히 넘어선 뒤 103을 지나 104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99 후반대와 100 초반대에 구축된 강력한 지지대를 확인한 달러 인덱스 선물은 지지대를 발판 삼아 높이 도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이 104에 들어서면 104 중반에서 상승 동력을 테스트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은 과거 지지대와 저항대로 작용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저항대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러가 이 지점을 통과하면 105대에서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5와 106대에 걸쳐 있는 강한 저항대가 달러의 장기적 추세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시간 차트에서도 달러의 강한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가볍게 뛰어넘은 달러는 주요 저항선을 차례로 통과하며 103.577에 이르렀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104에 이를 때까지 이렇다 할 저항선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당분간 달러의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관심을 보였던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보다 0.4% 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0.3% 증가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8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세는 둔화되긴 했어도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2.4% 상승을 기록하는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견고한 미국 소비시장 상황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소매 판매 발표 직후 103.9 부근까지 상승해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1000건으로 전주에 26만 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산업생산지수도 시장이 예상한 4.1을 크게 뛰어넘는 10.3을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발표된 값은 1.7이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양호한 경제 성적표를 받고 있어 피벗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를 투자자들로부터 거둬가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만 잘 나가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가 시장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칼 와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조짐은 없다며 노동시장은 누그러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 때 예상되는 것처럼 붕괴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17일 시장이 예상대로 주요 정책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내려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ECB는 기준 금리를 3.65%에서 3.4%로 0.25% 내렸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주요 외신들은 오는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는데 이미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달 유로존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유로존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베이비컷에 이어 금리 동결 가능성도 설득력을 얻는 형편입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9%로 보고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베이비컷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동결 가능성도 1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9.9% 수치는 전장보다 3.6%포인트 높아진 값이고 지난주에는 15% 부근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베이비컷 가능성을 90.1%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의 행보뿐 아니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란의 석유 관련 시설이 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웨덴 은행 SEB의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 비아른 쉴드롭은 최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자산을 공격할 경우 유가는 쉽게 $2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이란 전망도 유력한 가운데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 미국이 네타냐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상징적 공격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형편입니다. 중동 지역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그 여파가 금융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